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최영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화요일 촉 가이드는 원래 박가영 아나운서인데 그러게요. 왜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부르시던데요. 생각 못하고. 이유도 모르고 나왔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로 예. 나왔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는 갑자기 고열이 나서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는 관계로 YTN 건물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이참에 그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예. 촉가이드를 저로 고정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오늘 댓글 상을 보면서 청취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 국민의힘과 정의당 페미니즘 논쟁 2차전에 좀 들어갔습니다. 양준우 대변인에 이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 말 때문인데 이 저출산이 페미니즘 때문이다 이런 발언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출산은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이유는 저출산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죠. 여러 예.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예, 뭐 일단 집 문제도 있고 집 문제. 부동산 문제도 있을 테고, 예. 그리고 뭐 좀 문화도 있을 거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시직도 있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경력 중단 문제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런데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을 한다? 이건 무리한 연결이죠. 예. 무리한 연결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내 생각이 아니고 들은 얘기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대통령을 할 사람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도 윤석열 후보의 말 실수였다. 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국민의힘에 이제 정식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누구랑 만날 때 어떤 질문이 나올 테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시뮬레이션이 잡혀 있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메시지나 원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나 혹은 검찰 간부로 있을 때야 뭐 원래 준비한 원고를 그냥 읽는다든가 아니면 후배 검사들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면 거기서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설화를 보이면은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예비 후보잖아요. 예. 앞에 국민의힘이라고 붙는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점수를 까먹으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메시지를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가 하는 것처럼 하나만한 이야기 전혀 논란이 되지 않을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면 된다. 예. 그럼 논란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 들어올 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런저런 문제로 저출산이 생겼는데 제가 전문가 그룹과 협의해서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만한 얘기만 하시죠. 예. 그럼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윤 전 총장들 계속 이런저런 발언들로 고설수 오르고 있는데 좀 준비가 안 된 후보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가 될 수가 없죠. 올 초에 사표 던지고 나서 지금 뭐 정치판에 들어온 지 6개월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른 후보들은 최소한 10년, 20년, 뭐 30년 정치를 하면서 대권을 준비했던 분들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준비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라 한 자리,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실은 준비가 안 돼도 한 2달, 석 달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배워서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국방, 외교, 정치, 뭐 인사, 경제, 문화, 예술 다 알아야 됩니다. 예. 대통령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몇 달 안에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있어 온 당 그리고 훈련이 된 정당 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 야당 아니겠어요? 예. 집권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당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글쎄요. 당과 조금 떨어져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들어갔어도 캠프도 그렇고. 당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설화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예. 한 번, 두 번이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질 문제인가? 이렇게 자질 논란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정의당과 또 국민의힘이 페미니즘 논쟁을
붙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페미니즘 논쟁 뭐 있을 때마다 좀 국민의힘 쪽에 조금 유리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서울 뭐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도 그랬고 혹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면 대선에 여당과 야당 중에 누가 더 좀 유리하겠습니까? 그 최영진 아나운서가 예. 그 30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당에게 국민의힘이 유리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 분명히 20, 30대 남성이 국민의힘에 열광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그 힘으로 사실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대한민국 정치판이 친페미 정책을 펼쳤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 30대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지금의 40, 50대 이상 저를 포함해서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상당히 혜택받았거든요. 평생 그렇게 자랐어요. 인정합니다. 예. 근데 지금의 20, 30대 남성들한테 당신들 남성으로 태어나서 혜택받은 게 있냐 그러면 고개 적을 거란 말이죠. 예. 없다 혜택받은 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페미 정책을 하면 역차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을 파고드는 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만 추구하다 보면 여성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성표가 빠지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표도 국민의힘에 대한 여성 지지층의 표가 지금 빠지는 걸로 나와요. 근데 반대로 정의당은 여성 지지표는 얻을지 몰라도 남성 지지표는 얻지 못하겠죠. 예. 특히 20, 30대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특히 한쪽 성을 편들어서 싸우게 되면 예.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듣는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양쪽 다 상처만 입는다. 예. 이럴 때는 저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겁니까? 그렇죠. 아니 어부질이라고 하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저 젠더 갈등, 뭐 페미니즘 문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재명 후보 캠프를 비롯한 여당의 그 대권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 비판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언보다도 예.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집권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당이고 그 정당 사람들이 집권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집권한 뒤에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집권하는 거. 그게 목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은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략 전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산 선수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예. 물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젊은 남성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에 글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예. 아니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루에 글이 몇 개 올라옵니까?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올라올걸요? 굉장히 많죠. 예. 그 몇천만 개 글 중에 하나를 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사를 써버리면 예.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부풀렸고 이게 정치권까지 가담했는데 어쨌든 언론은 문제고 정치권에서 가담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2관왕, 3관왕을 하는 선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발언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욕을 먹죠. 그건 정무적 판단이 아주 못한 거지.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그것도 토론 배틀로 뽑힌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장 토론만 잘하는 사람 뽑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예. 비판 받는 거고. 이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공약으로 내세워서 토론 잘하는 사람을 대변인을 시켰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옹호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후폭풍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 선수가 아닌 뭐 다른 일반인 혹은 뭐 조금 일반 유명한 분들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든가 예. 이런 문제 벌어졌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난받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략적인 건데 그걸 판단을 못했다. 그럼 그걸 판단을 못했다면 정무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렇게 생각해서 저런 워딩을 한 거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되면 표는 대권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행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제대로 된 정책 이야기는 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누굴 만났다는 이런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시무 7조란 상소문을 국민청원에 올려서 화제가 된 이 조은산이라는 분도 만났더라고요.
내가 근데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으면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거 그만해야 된다. 방금 최영진 아나운서 얘기했잖아요. 정책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냐. 예. 최영진 아나운서 정치도 잘 모르시는데 일반인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국민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지 않겠어요? 왜 정책은 없고 자꾸 사람만 만나지? 이렇게. 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조은산 씨 글 쓰는 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신문에서 예. 조은산 씨의 국민청원의 글이 조회수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화제가 된다. 예. 그렇게 굉장히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은 조회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조중동에서 다시 이거 봐라.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의 글이 지금 우리 국민의 생각이다. 다시 한번 띄웠어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 조은산 씨의 그 시무칠조라는 글이 그렇게 썩 잘 쓴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보수 언론에서 인위적 띄우기 해서 뜬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윤석열 후보가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 예.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은 들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전문가를 뭐 이게 사람 만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거 좋겠습니다만 구태여 만난다면 오히려 전문가들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조은산 씨를 만나서 윤 전 총장이 한 대도 안 맞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와 오직하게 두들겨 맞으며 KO를 노리는 타이슨 중에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타이슨이라고 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예. 최 아나운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저도 잘 모르죠. 아니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계속 듣고 왔는데 예. 뭐 TV든 라디오든 정치 프로에서 이 지금 방금 얘기한 타이슨이냐 무슨 메이웨더냐 예. 이 얘기 가지고 정치 전문 패널들이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얘기할 사항입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얘기 토론할 사안입니까 이게? 예. 저는 그래서 좀 과도하다 우리 언론도. 아무리 대선 주자라고 하더라도 일거수일투족 워딩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좀 건설적인 토론, 건설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인데요. 국민의당에서 오늘 우리가 돈과 조직이 없지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오늘 라디오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물론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영화죠. 앞에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하나죠. 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지상파 라디오에서 가오라는 일본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네. 만약에 저 같은 진행자가 썼으면 바로 방심위에서 연락 왔을 것 같은데. 최 기자 아나운서 어때요? 아나운서니까 이렇게 방송 중에서 가오란 말 일본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 이거 조금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니 과거에 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분이 쓴 걸 제가 그대로 쓰면 겐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한번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은 또 이거 가오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고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다 인용하더라고요. 이것도 왜 그냥 인용하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으면 같이 정치 못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자존심을 축혀 세우고 자부심을 좀 축혀 세우려고 국민의힘이 생각한 적이 있었죠. 언제냐?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입니다. 높았으니까 우리 당으로 제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당시에는 만일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으로 오면 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당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느냐.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전혀 맞지 않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합당은 굉장히 어렵겠다. 합당은 어렵다. 안철수 대표가 내년에 대선 출마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윤 전 총장과 경선을 함께 좀 치르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밖에 있다가 추후에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건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대표가 과거처럼 지지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야권에서 1등이기도 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1등 하기도 하고 2등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상당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들어가면 그냥 군소주자로 전락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네. 그래서 본인은 어느 정도 국민의당의 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국민의당으로 그 간판을 달면서 독자 출마하느냐. 예.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뭐 계속 합당하자 그랬잖아요. 예, 예. 정권 교체 명분도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표를 분산시킬 확률이 높으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그 시나리오를 제일 그리겠죠. 합당이 안 되는. 합당이 안 되고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그래서 3파전 4파전 벌이면 민주당은 낫죠. 뭐. 예. 아마 그런 그렇겠죠. 민주당으로서는 그걸 제일 그리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면서 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그래서인지 이재명, 이낙연 1, 2위 주자 간에 이른바 좀 문맨들 영입 전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예. 근데 뭐 초기부터 계속 그랬어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소위 말하는 뭐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쪽을 지지하고 있다. 서로 경쟁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중에 누가 더 좀 친문 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근데 정통적으로 노무현계 사람들은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예. 문재인계 사람들은 또 이낙연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뭐 어느 한쪽이 좀 많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서 김두관 의원이 범죄 기록을 좀 공개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 논란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과거에도 한번 있었었는데 그때도 아마 이 문제를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해결을 했었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뭐 이 부분 뭐 해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일 이재명 지사가 전과가 하나 더 있는데 없다고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본인은 만일 그게 사실이면 본인한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뭐 아마 여기 금방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내 대선 주자들도 좀 비판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 지사의 대권 도전에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란은 정책적인 논란이잖아요. 예. 네거티브가 아니고 무슨 뭐 사람 그 자체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좋아요. 예. 정책이라는 것은. 그 최영진 아나운서가 경기도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죠. 좋는데 좋은데 예. 본인이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가 이렇게 강력 반발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싫죠.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거예요. 그 경기도민 유권자가 뭐 1,1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1,300만쯤 되는데 서울은 1,000만이 안 돼요.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어제 제가 이동해 촉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공략을 지금 하고 있다. 본인이 취약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민을 싫어할 발언을 하면 전략적으로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나 정책하면 딱 안 떠올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기본소득. 왜? 계속 시끄럽게 싸웠으니까 이걸로. 그게 좋든 싫든 이재명은 기본. 정책이 뭐라도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라든가 정세균 후보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좀 오히려 이재명한테 플러스 알파가 된다. 게다가 이재명이 전국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경기도만 하겠다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한참 있기 전인 때도 혼자 지급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대통령 도전하려고
갖고 왔다. 예.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정세균 캠프에서는 이거 계속 끌고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도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야권의 원희룡 전 지사 오늘은 이낙연 캠프 예선 경기도민 혈세가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 차량 유지비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죠. 예. 그 대통령 선거에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경기도 도정을 잘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비판 가능할 수 있는데 과거 같은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중간에 때려치우고 대통령 나가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래서 홍준표 지사라든가 남경필 지사라든가 다 지사직 유지하고 김문수 지사라든가 예. 다 대선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런 얘기 없었잖아요. 문제될 게 없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자당에 그렇게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나간 후보들한테 응원해 줬어요. 예.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비판하면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의 촉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